우주 공간에서 배우와 연기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아예 진짜 없었죠. 우주 같던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션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요르단 사막에서 찍고 또 국제 우주정거장 시는 세트를 만들어서 그래비티 네, 같은 그렇죠. 거, 예. 네, 그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식적으로 그 브리핑을 했던 짐 브라이던스턴 나사 국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나사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톰 크루즈와 함께 영화 촬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나사의 야심찬 우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될 이 미래 세대들한테 뭔가 영감을 주는 이런 영화 같은 대중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걱정돼요. 네. 근데 진짜로 우주 나가서 찍었는데 네. 가상 현실로 찍은 것보다 더 재미가 없거나 이상하면은 어떡해요? 그렇죠. 사실 뭐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톰 크루즈니까. 근데 국제 우주 정거장 안에서만 찍는 거예요. 아직 그 시나리오는 안 나와요. 시나리오는 공개는 안 됐는데 일단 거기가 이제 주요 무대의 배경이 되니까 뭐 지구신이랑 우주신이랑 좀 섞이겠죠. 네. 또 우주 정거장 안에서만 찍는지 사실 우주 밖에까지 나가는 건지 이것도 네.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이전에 네. 헐리우드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뭐 우주 공간으로 나가가지고 막 튕겨져 나가고 그렇죠. 네. 다시 또 뭐 그 산소 공급 네. 공기 호흡하는 맞습니다. 호흡기 선 붙잡고 다시 또 살아 올라오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실사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죠. 실사는 그러긴 하겠지만 네. 어떤 또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런 설정들도 뭐 필요하긴 하겠죠. 뭔가 좀 살짝 섞어버리고. 네. 근데 좀 우주 영화 촬영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좀 배경이 있나요? 네, 사실 그 배우가 좀 있는데요. 그 배우에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스페이스X가 나사와 함께 이 우주 촬영을 하는 이 영화 프로젝트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달에 4명의 민간인을 우주로 보내는 이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네, 발표한 적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거기에 필요한 이 달 착륙선 개발을 또 나사와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스페이스X가 네,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좀 홍보 성격도 좀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시나리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영화의 어떤 배경이 이 스페이스X가 만든 그런 민간 우주여행 프로그램으로 우주에 가게 되고 뭐 그런 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뭔가 좀 약간 힌트가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발사하는 우주선을 네.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나가고 그렇죠. 달에 갔다가 뭐 오는 뭐 이런 거 네, 아닐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팩트와 이런 배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하필 톰 크루즈일까? 네. 이유가 뭐 찾자면은 굉장히 많기는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주 영화의 톰 크루즈일까?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사실 그 톰 크루즈가 예전에 이제 완전 우주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SF 영화에 좀 많이 주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톰 크루즈가 출연을 하다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그 연속적인 시리즈가 아니냐. 네, 이런 예측들도 하고 있는데 네. 나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작 초기 단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연 발탁 배경의 핵심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톰 크루즈가 고난도 액션 연기를 그동안 많이 성공적으로 직접 하잖아요. 직접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주 액션 장르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톰 크루즈가 탑건으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네. 실제 조종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비행기를 몇 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머스탱 비행기를 포함해서 네. 세계 최상급의 제트기인 걸프스트림을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좀 자극이 됐겠죠. 네. 아, 지금 탑건을 고등학교 때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한동안 흉내내고 다녔던 세대로서 그렇죠. 이거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냥 연기뿐만 아니라 이런 전투기는 네. 전투기도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옛날 거니까 좀 뭔가 수집용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선발 자격 조건이 과거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하고도 조금 이렇게 톰 크루즈가 결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영화 중에 실제 네. 우주에서 촬영한 작품 그거는
없는 거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화 촬영을 우주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다만 2012년도에 상업 우주 비행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간 천재 프로그래머이면서 우주 비행사의 아들인 리차드 게리엇이 네.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아포지 오브 피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네,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 공포의 원지점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원지점은 뭐냐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네. 제일 멀어질 때 네, 거기를 원지점이라고 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교신이 멀어졌을 때 뭔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재미있게 찍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큰 이슈는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리처드 게리엇이 그 천재 프로그래머인데 네. RPG 게임의 거의 뭐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거는 국내 게임 업체인 NC소프트에 네. 네, 입사를 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일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서 이 국제 우정에 갈 때 그 비용을 좀 댔다는 일화가 있어서 그래요? 네, 당시에도 아주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럼 계속 근무했으면 더 좋은 RPG 게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아도 뭐 실적도 좋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지금 들리던데. 네. 어쨌든 톰 크루즈가 네. 나사하고는 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그 나사에서 과거에 제작했던 그 아이맥스 우주 영화에 나레이션으로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일단 그 200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약간 연구소의 자료실 형태로 우리 인터넷 초기 시절에 홈페이지들이 되게 딱딱해 보였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걸 보고서 이 톰 크루즈가 나사에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영화 트레일러를 만든 그 영화 엔지니어를 나사에 파견을 보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과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일반인들한테 사용성 좋게 이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해서 지금처럼 정말 아이돌 그 팬그룹의 네. 홈페이지처럼 예. 아주 그렇게 팬시한 형태가 나오게 됐다라는 또 독특한 인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톰 크루즈는 못하는 게 없네 어떻게 된 게. 근데 톰 크루즈가 만약에 우주에 간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리 전투기 조종사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분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그 우주정거장 촬영 일정이 딱 확정이 되면 톰 크루즈뿐만 아니라 촬영 스태프들도 네,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단순히 그냥 그 국제우주정거장 카메라만 달아놓고 찍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영화니까 네. 좀 앵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휴스턴에 있는 이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 가서 직접 우주인들이 받는 훈련들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쨌든 지구로 귀환을 하려면 똑같이 소유주 귀환선을 타야 되니까 예. 그 불시착했을 때 그때 서바이벌하는 그런 능력까지 다 배워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무래도 ISS에서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또 지상 훈련을 또 특별한 걸 또 받겠죠. 네. 아이고. 근데 그 아무리 스텝이 적게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여러 명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 스페이스X의 그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이 네. 4명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 스텝이 3명 따라가겠죠. 예. 3명이 아니구나. 어쨌든 거기 조종사가 타야 되니까 어쨌든 뭐 한 1회나 2회 정도의 발사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어쨌든 최대 효율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스페이스 X가 후원하니까 네. 그쪽에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궁금을 좀 가지는 분들 많은데 일단 그 작년에 나사가 이제 우주정거장의 연구뿐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호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네, 민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주여행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 거를 감안해서 국제 우주정거장 공식 사용료를 책정해서 이제 공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을 하루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375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쌉니까? 네, 그리고 먹을 거랑 뭐 공기 이런 거를 또 하루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 비용의 2배인 2,700만 원 정도. 네, 비용이 드는데 그럼 한 4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있는데? 한 명이.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공식적인 그 가격이고요. 어쨌든 그 최종 들어가는 비용은 나사랑 스페이스X가 잘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선 타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스페이스X가 자기네 어쨌든 홍보 영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좀 저는 비용을 스페이스X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한 있습니다. 며칠 정도 가 있나? 그렇게 하면?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최소 일주일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화 찍고 네. 뭐 하고 그렇죠. 하는데 아니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아니에요? 어쨌든 적응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니, 뭐 물론 우리 미국 갈 때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긴 그렇죠. 하지만 네. 우주는 그래도 훨씬 더 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텐데. 네, 실체보다 더 무서운 또 무중력 상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게요. 이번 영화가 우주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승객 모집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승객 모집이 다 끝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 27일 날인데 이 스페이스X에서 만든 이 크루 드래곤을 통해서 네. 2명의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그 탑승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비상 탈출 실험 네,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성공했다면서요. 네, 무사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건이 영화가 잘 만들어진다라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아마 우주여행 산업에 막강한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고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4명인데 조종사 빼고 나면 기껏해 한 3명 근데 될까 말까인데.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을 탑승시키고 무사히 갔다 온다라면 우주선을 더 크게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운 일이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더 많이 태울 수는 없나요? 일단은 사람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사람 몸무게라기보다 어떤 그 리스크의 문제겠죠. 탈출장치 다 불의의 사고 넣고 발생했을 이렇게 경우에.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버스처럼 태워서 가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어쨌든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상상으로. 이제 초기니까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러면 나도 가보고 싶어라고 할 때. 네. 이거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너무 먼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이제 그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서 네. 이제 소수의 어떤 억만장자들 그리고 셀럽들이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많이 다녀온 경우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아까도 앞서도 이제 스페이스X의 그 우주 여행 상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00억 정도 일주일 체류하는데 든다고 하는데 아마 좀 이게 되게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크루 드래곤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화의 어떤 흥행 그리고 조금 더 우주의 대중성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게 뭐 하기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럼요. 그거 네. 가지고 요즘처럼 생각할 거라고 누가 네. 생각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10년, 20년 만에 또 세상이 네. 바뀌는 거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주 영화 촬영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그 로얄 리퍼블릭의 Everybody Want to Be an Astronaut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제가 외칠 뻔했어요. 똑같이 그렇죠. 네,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어하고 그럼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거대한 우주 바닷가에 서 있다. 이제 겨우 발가락을 물속에 담갔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문경수 탐험가가 소개해 준 곡이죠. 로얄 리퍼블릭의 Everybody Wants to be an Astronaut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